에스테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전 드리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장 모르도카이의 꿈. 크세르 크세스 대왕 통치 제2년 니산달 초하룻날 모르도카이가 꿈을 꾸었다. 그는 벤야민 지파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야에르, 할아버지는 시므이, 증조부는 키스였다. 수사 성읍에 사는 유다인인 그는 왕궁에서 봉직하는 사람으로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유다 임금 여코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포로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꾼 꿈은 이러하다. 소리와 소음, 천둥과 지진, 소동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때 거대한 용 2마리가 서로 싸울 태세를 갖추고 다가오며 크게 으르렁거렸다. 그들이 으르렁거리자 모든 민족들이 의로운 민족을 치려고 전쟁을 준비하였다. 그때는 어둠과 암흑의 날이었으며 환난과 곤궁, 재난과 대소동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의로운 민족 전체에는 자신의 불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혼란에 빠져 이제는 멸망할 것을 각오한 채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마치 작은 샘에서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에서 물 많은 큰 강이 생겨났다. 빛과 해가 솟아오르고 비천한 이들이 드러눕혀져 존대받던 이들을 집어삼켜버렸다. 이러한 꿈과 하느님께서 실행하시려고 결정하신 바를 본 모르도카이는 잠에서 깨어나 이를 마음에 간직한 채 밤늦도록 모든 것을 낱낱이 이해하려고 애썼다. 임금에 대한 음모. 모르도카이는 임금의 내시로서 어전을 지키는 가바타와 타라 2사람과 함께 궁에서 쉬고 있었다. 그때 그는 그들의 계획을 엿듣고서 그 의도를 조사한 끝에 그들이 크세르 크세스 임금을 해치려 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임금에게 이들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임금이 2 내시를 신문하여 그들이 자백하자 그들은 이 형장으로 끌려갔다. 임금은 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기록하게 하였으며 모르도카이도 이 사건을 기록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모르도카이에게 궁전에서 봉직하도록 명령하고 이 일에 대하여 선물을 하사하였다. 그런데 어전에서 존대받는 이로 부겟 사람 함무다타의 아들 하만이 있었는데 그는 임금의 2 내시 일 때문에 모르도카이와 그의 민족에게 해를 입히려고 꾀하였다. 크세르 크세스 임금이 잔치를 베풀다. 크세르 크세스 시대의 일이다. 이 크세르 크세스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127개 주를 다스리고 있었다. 크세르 크세스 임금이 수사 왕성에 있는 그의 왕자에 앉아있던 때이다. 그는 통치 제3년에 대신들과 시종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디아 군대 장수들과 각 주의 귀족들과 대신들이 그 앞에 모여들었다. 임금은 180일이라는 오랜 시일에 걸쳐 자기 왕국의 영화로운 부와 자기 권세의 눈부신 영광을 자랑해 보였다. 이 기간이 끝나자 임금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수사 왕성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대궐 정원 앞들에서 이랫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하얀 무명과 생목과 자주색 모지기 야마와 자홍색 끈으로 음막대와 대리석 기둥에 매어 있고 석고와 대리석과 자개와 흑옥으로 된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된 평상들이 있었다. 그리고 임금은 금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는데 잔은 제각기 다른 모양이었고 술은 임금에게 걸맞게 넉넉하였다. 그러나 어명에 따라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지는 않았다.
저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임금이 왕실의 모든 집사에게 분부를 내렸던 것이다. 한편 와스티 왕비도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궁궐에서 부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 와스티 왕비가 폐위되다. 일곱째 날 술로 기분이 좋아진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무흐만, 비즈타, 하르보나, 빅타, 아박타, 제타르, 카르카스 등 자신을 섬기는 7내시에게 명령하여 와스티 왕비에게 왕관을 씌어 어전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의 용모가 어여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와스티 왕비는 내시들을 통하여 전달된 임금의 분부를 받들어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임금은 몹시 격분하여 속에서 분노가 타올랐다. 그래서 임금은 절기를 아는 현인들에게 문의하였다. 임금의 일은 모두 이렇게 엄연과 판례에 관한 전문가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의 곁에는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7대신인 카르스나, 세타르, 아드마타, 타르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칸이 있었다. 이들은 임금의 측근으로서 왕국에서 첫째가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내시들을 통하여 전달된 이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법대로 하자면 와스티 왕비를 어떻게 해야 하겠소? 하고 임금이 물었다. 그러자 무무칸이 임금과 대신들 앞에서 말하였다. 와스티 왕비는 임금님만이 아니라 크세르크세스 임금님의 모든 주에 살고 있는 대신들과 백성들 모두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왕비의 일이 모든 부녀자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크세르크세스 임금님이 와스티 왕비를 어전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하셨는데도 왕비는 나오지 않았다 하면서 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왕비의 일을 들은 페르시아와 메디아 대신들의 부인들이 임금님의 대신들에게 대거리해 나갈 터이니 경멸과 분노가 넘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왕명을 선포하시고 철회할 수 없도록 페르시아와 메디아 법령에 기록하게 하시어 와스티가 더 이상 크세르크세스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시고 왕비의 자리는 그보다 나은 여인에게 주십시오. 임금님께서는 왕국에 내리신 명령을 듣게 되면 이 명령은 엄중한 것이니 모든 부녀자들이 위아래 할 것 없이 남편을 공경할 것입니다. 이 제안이 임금과 대신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임금은 무무칸의 말대로 시행하였다. 모든 남자는 제 집안을 다스려야 하고 자기 민족의 말을 해야 한다는 조서를 임금에게 속한 모든 주에 각 주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써서 내려보냈다. 2장 에스테르가 왕비가 되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티와 그의 행동과 그에게 내린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자 임금을 모시는 젊은 시종들이 여쭈었다. 임금님을 위하여 용모가 어여쁜 젊은 처녀들을 찾아내게 하십시오. 임금님께서는 왕국의 각 주에 책임관들을 세우시고 용모가 어여쁜 젊은 처녀들을 수사왕성의 후궁에 모아들이게 하시어 궁녀들의 관리인인 임금님의 내시 해계의 관할 아래 두시고 몸단장을 시키게 하신 다음 임금님 눈에 드는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비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은 그 말에 마음이 들어 그렇게 하였다. 그때 수사왕성에 유다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도카이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는 야이르, 할아버지는 시므이, 증조부는 키스였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사람으로서 바벨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잡아온 유다 임금 여코냐와 함께 포로로 잡혀온 이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자기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테르를 맡아 키우고 있었다. 그에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처녀는 모습이 아름답고 용모가 어여뻤다.
에스테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자 모르도카이는 그를 자기 딸로 맞아들였다. 임금의 분부와 엄명이 공포되어 수많은 처녀들이 수사왕성으로 헤게의 관할 아래 모여들었을 때 에스테르도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들의 관리인인 헤게의 관할 아래 있게 되었다. 이 처녀는 그의 눈에 들어 총애를 받았다. 헤게는 서둘러 그에게 몸 단장에 쓰는 것들과 음식을 주고 왕궁에서 뽑힌 시녀 7을 배정하여 그와 시녀들을 후궁에서 가장 좋은 방으로 옮겨주었다. 그런데 에스테르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도카이가 밝히지 말라고 그에게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가 잘 있는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 뜰 앞을 서성거렸다. 처녀들은 후궁 여인들의 규정에 따라 12달이 지나면 각자 크세르크세스 임금에게 차례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6달 동안은 몰약 향유로 나머지 6달 동안은 발삼과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다듬었다. 이 기간이 끝나 처녀가 임금에게 들어갈 때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갖추어져 후궁에서 왕궁으로 보내졌다. 저녁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돌아오는데 이때는 내명부들을 관리하는 임금의 넷이 사아즈가즈 관할 아래 다른 후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임금이 그를 좋아하여 직접 호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금에게 나아가지 못하였다. 마침내 아비하일의 딸로서 사촌 모르도카이의 양녀가 된 에스테르가 임금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그는 궁녀들을 관리하는 임금의 넷이 헤게가 정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에스테르는 그를 보는 모든 이들의 귀염을 받았다. 이렇게 에스테르는 궁궐로 크세르크세스 임금에게 불려가게 되었는데 그의 통치 제7년 10째 달인 테벳 달이었다. 임금은 다른 어떤 여자보다도 에스테르를 사랑하게 되어 그는 모든 처녀들보다 임금의 귀여움과 총애를 더 많이 받았다. 임금은 에스테르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그를 와스티 대신 왕비로 삼았다. 임금은 대신들과 시종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에스테르의 잔치를 벌이고 모든 주에 면세를 베풀며 임금답게 풍성한 선물을 내렸다. 모르도카이가 역적 모의를 밝혀내다. 처녀들이 두 번째로 모집될 때 모르도카이는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가 명한 대로 자기의 혈통과 민족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도카이의 양욕을 받을 때처럼 에스테르는 그가 말한 대로 하였다. 모르도카이가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그때에 어전지기들 가운데 빅탄과 테레스라는 임금의 넷이 둘이 불만을 품고 크세르크세스 임금을 해치려 꾀하였다. 이 일이 모르도카이에게 알려져 그는 에스테르 왕비에게 알리고 에스테르는 이를 모르도카이의 이름으로 임금에게 고하였다. 이 사건이 조사되어 사실대로 드러나자 그 두 사람은 말뚝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 일은 임금 앞에서 궁중일지에 기록되었다.